75 새할머니에게 횟집 사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후 횟집 직원들과 사장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 20년 경력의 베테랑 횟집 사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횟집 운영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말까지 나온 걸까요? 사실 이 할머니, 박모 씨는 이미 주변에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사실은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할머니가 흘린 단 한 방울의 눈물이었어요. 잠깐, 이런 반전 가득한 실화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어느 평범한 오전부터 시작됐어요. 오전 9시 자갈치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바다 횟집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정중한 말씨, 평범해 보이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우럭회 2인분 포장해 주세요. 김 사장은 별 생각 없이 우럭회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우럭회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내일도 와도 되죠?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깊게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김 사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단골 손님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가 정말로 오셨어요. 이번엔 3인분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엔 4인분, 그 다음엔 5인분, 일주일 후엔 무려 10인분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김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큰 행사라도 있으시나요? 할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좋아해서요. 그런데 김 사장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럭회를 받을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 생명의 은인을 대하는 것처럼요. 2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매일 15인분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오전 9시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내일도 와도 되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사장은 우연히 할머니를 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이상해서요. 할머니는 우럭회를 받으면 항상 시장 뒤편으로 사라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김 사장이 본 것은 할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서 우럭회 15인분을 모두 바다에 뿌리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럭회를 바다에 뿌리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는 한참을 울고 계셨습니다. 김 사장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 엄청난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20인분을 주문하셨어요. 김 사장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할머니가 정신적인 문제라도? 그런데 며칠 후 김 사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
박할머니 말인가요? 그분 3개월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무슨 사고요? 바다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동네 사람은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가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매일 바다만 바라보시고. 김 사장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건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기 전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며칠 후 김 사장은 우연히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본 것은 할머니가 현관문에 붙여놓은 작은 메모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매일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와. 김 사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아이가 그날 밤 김 사장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3개월 전 부산 앞바다 사고. 검색 결과에 나온 기사를 보는 순간 김 사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부산 앞바다서 낚시배 침몰, 승객 일명 실종.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종자는 박민수 씨로 어머니 박순자 씨와 함께 낚시를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머니는 구조됐지만 아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바다에 우럭회를 뿌리는 이유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나셨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사장님, 오늘은 30인분 부탁드려요. 30인분이라니. 김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30인분이면 너무 많은데. 할머니가 갑자기 김 사장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3개월 전에 바다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김 사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매일 우럭회를 바다에 뿌려요. 우리 아들이 좋아했거든요. 혹시 아들이 배고플까봐, 혹시 돌아올까봐.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김 사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사실은 제게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말하면 아마 사장님도 더 놀라실 거예요. 할머니의 더 큰 비밀이라는 말에 김 사장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할머니가 함께 서 있었는데 김 사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김 사장이 20년 전에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이분이 네, 제 아들이에요. 박민수라고 해요. 박민수, 김 사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 김 사장이 군대에서 만난 절친한 친구의 이름이 바로 박민수였거든요. 설마 그 민수가 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20년 전에 해군에서 복무하셨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김 사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3개월 동안 매일 우럭회를 팔아온 할머니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박민수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2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당시 해군 2등병이었어요. 어느 날 훈련 중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박민수 상병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김 사장을 구해줬습니다. 그 일로 김 사장은 민수에게 평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저녁 후에도 연락하며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 사장은 그동안 민수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바쁜 일상에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말해도 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저는 민수의 군대 친구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민수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때 민수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으시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사장님도 민수처럼.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사장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매일 자신의 가게로 온 이유를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미 김 사장이 민수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수가 생전에 사장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바다에서 생명을 구해준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 부산에서 횟집을 한다고. 그래서 사고 후에 이 동네 횟집들을 다 돌아봤어요. 사장님을 찾기 위해서요. 김 사장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매일 우럭회를 사간 이유는? 할머니, 그럼 왜 매일?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며 대답하셨어요. 민수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나중에 김영한테 우럭회 많이 사주라고. 그 형은 우럭회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 순간 김 사장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셨어요. 민수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수가 사장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일기장을 펼쳐보니 곳곳에 김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김형한테 전화했다. 횟집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뻤다. 김형이 결혼한다고 했다.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부산에 가서 우럭회라도 사주고 싶은데 언젠가는 김형 가게에 가서 우럭회를 실컷 먹어봐야지. 김 사장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내가 바다 일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시다. 하지만 나는 꼭 성공해서 엄마에게 우럭회도 실컷 사드리고 김형네 가게도 가보고 싶다. 김형, 기다려라. 곧 찾아가겠다. 그것이 민수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사고 당일에 쓴 거였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수가 그날 사장님 가게에 오려고 했어요. 우럭회를 먹으러요. 깜짝 선물을 하려고 했대요. 그 순간 김 사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가 그날 낚시를 간 이유도, 할머니가 매일 우럭회를 사는 이유도,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 사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를 못 찾아봐서. 할머니가 김 사장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가장 기뻐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사장님이 민수 대신 저에게 우럭회를 팔아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3개월 동안 민수가 하지 못한 일을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김 사장은 더욱 눈물이 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를요. 민수를 대신해서 자신을 만나러 와주는 김 사장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이제 저는 민수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를 만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우럭회를 사러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김 사장과 함께 민수의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세요. 김 사장은 지금도 매일 민수를 생각하며 우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